알아두면 쓸데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는 건축 역사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 세워진 웅장하고 신비한 파르테논 신전은 완벽한 설계의 아름다운 외관이 더해진 걸작입니다. 우뚝 솟은 아테나의 여신상이 해변을 바라보며 아테네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중심지의 높은 언덕인 아크로폴리스의 아름답고 실용적인 건축물들을 건설했습니다. 이런 건축물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과 에레크테이온 신전입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신화의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이 도시가 세워지자 아테나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자신이 도시의 주인이라며 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에 제우스가 중재에 나서 인간들에게 더 유용한 물건을 주는 신을 주인으로 인정하겠다고 하자 포세이돈은 삼지창으로 큰 바위를 내리쳤고, 그 틈에서 전쟁을 상징하는 전투마 한 마리가 뛰어나왔습니다. 이어서 아테나가 창으로 바위를 내리치자 바위 위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무성한 올리브 나무가 자라났는데, 올리브 나무는 평화와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보다 평화와 풍요를 사랑하는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나의 선물에 환호성을 질러서 아테나가 이 도시의 수호신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아테네 곳곳에 올리브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그리스 도시 국가의 중심으로 대부분 시민이 안에 모여 살았는데, 높은이라는 의미의 아크로를 붙여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심의 높은 곳에 세운 것은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기 쉽고 산에 샘물이 많았기 때문인데, 주변으로는 농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의 아크로폴리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로, 현재 아크로폴리스라면 보통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가리킵니다. 아테네의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거의 모두 아크로폴리스에서 일어났으며, 외부에서 적이 침략하면 가장 먼저 점령하는 곳도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기원전 1500년에 아테네 사람들은 아크로폴리스에 궁전을 세웠으며, 기원전 800년경에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신전 등의 건물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세기 중엽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범한 페르시아 전쟁 때 아크로폴리스는 페르시아군에 점령되게 됩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 집정관 페리클레스는 대대적인 아크로폴리스 재건 공사를 해서 입구인 프로필라이아를 비롯해 파르테논 신전, 아테나 니케 신전, 헤로데스 아티쿠스 음악당 등 많은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아크로폴리스 건축의 총책임자는 유명한 조각가 페이디아스였으며, 건축가 이키노스, 칼리크라테스 등이 설계에 참가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건물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 아크로폴리스의 입구인 프로필라이아는 서쪽을 향해 나 있고, 그 오른쪽에 아테나 니케 신전이 있습니다. 프로필라이아를 통과해 높은 기둥이 양옆에 세워진 중앙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 아크로폴리스 광장이 나오는데, 광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아크로폴리스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식도 가장 화려한데 아테나에게 제사를 올리는 곳으로 아테네인들은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기원전 447년부터 기원전 438년까지 세워진 건물로, 건축가 이키노스가 설계를 맡았는데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길이 69.5m, 너비 30.88m, 높이 20m의 사각형 건물인데, 건물 외부 복도에는 대리석 기둥 46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둥들은 복도 안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으며, 중간 부분이 약간 불룩한 베을림 양식인데, 이런 설계는 기둥이 부드럽고 단정해 보이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파르테논 신전 안에는 조각가 페이디아스가 제작한 거대한 아테나 여신상이 있는데, 높이가 12m이며 갑옷을 입고 왼손으로는 방패를 잡고 있으며, 오른손으로는 승리의 여신 니케를 받치고 있습니다. 아테나의 머리에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새 괴물이 있으며, 가슴은 메두사의 머리로 장식되었는데, 본체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얇게 상아를 붙였습니다. 아테나의 옷과 무기는 모두 황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눈동자에는 보석을 박아 넣었는데, 아테나가 서 있는 단상에는 판도라의 탄생 신화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아테나 여신상을 만드는데 파르테논 신전 전체를 건축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여신상에 사용된 황금의 무게가 무려 2톤이었습니다.
페이디아스는 여신상을 다 만들면 황금을 이용했다는 모함을 받을 염려가 있어 황금을 떼어낼 수 있게 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신상이 완성된 후 예상대로 모함을 받자 황금을 떼어내 무게를 재어 오명을 벗었다고 하는데, 이 여신상은 나중에 로마 황제가 가져간 이후로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신전의 서쪽 지붕 아래 삼각형 모양의 장식 부분인 페디몬트에는 아테나의 탄생 신화, 아테나와 포세이돈이 서로 아테네를 두고 싸우는 장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유명한 운명의 새 여신상이 있는데, 새 여신은 몸이 둥글고 풍만하며 아주 얇은 옷을 걸치고 있고 옷 주름이 세밀하고 풍성하게 잡혀 있어 진짜로 착각할 만큼 정교합니다. 새 여신의 머리 부분은 사라져 지금은 없지만 남은 부분만으로도 조각가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신전 곳곳의 테두리에는 아테나에게 제사를 올리는 모습을 조각했는데, 인물 350여 명과 동물 250여 마리가 등장합니다. 복도에는 하얀 대리석 장식 타일 92조각이 붙어 있는데, 타일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올림포스 산에서 내려온 신들이 파르테논 신전에 머무른 적이 있는데, 그때 파르테논 신전이 더욱 화려해졌다고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로마가 그리스를 침입한 이후 점점 쇠락하기 시작했는데 6세기에는 교회가 되었고 그 후에는 이슬람교 사원이 되었으며 나중에는 군대의 화약창고로 쓰였습니다. 또한 17세기에 터키와 베네치아가 전쟁을 벌였을 때에 불이 나서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으며 19세기 초에 영국인 수집가가 신전의 조각품과 유물을 영국으로 가져가 대부분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맞은편에 에레크테유 신전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아테나와 포세이돈이 아테네를 두고 싸운 곳으로 정원에는 올리브 나무가 가득 심어져 있었습니다. 남쪽 기둥은 6개의 소녀상으로 되어 있는데, 6소녀는 긴 치마를 몸에 두르고 가슴 부분에서 단단히 묶었으며 한쪽 다리는 살짝 구부린 채 서 있습니다. 신전 지붕의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려면 소녀들의 목은 붉게 만들어야 했는데, 목이 너무 두꺼우면 보기 싫어서 건축가는 목에 풍성한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머리 위에 꽃바구니를 얹어주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로 가는 길은 오로지 파나테나이아 대로 하나였는데, 매년 모든 아테네라는 뜻의 파나테나이아 축제가 열리면 성 밖의 성지에서 불씨를 가져와 대로 위를 행진했습니다. 아테네는 아고라라고 불리는 큰 광장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이곳에는 신전과 의사당 등이 있었는데 의사당은 정치를 토론하고 회의를 여는 곳이었습니다. 의사당 뒤에는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의 신전이 있었으며, 광장은 언제나 시끌벅적했는데 시장이 매일 열려 시민들의 사교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의 남쪽 비탈길에는 디오니소스 극장이 있었는데, 옛날 그리스인들은 이 극장에서 인간의 삶을 반영한 연극을 공연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는 13번도 넘게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그의 작품은 오늘날에도 인간의 운명을 가장 절묘하게 표현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모습은 다른 도시국가의 모범이 되었는데, 당시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테네를 보고도 열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눈이 있어도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며 나귀만큼 어리석은 것이다. 또 만약 스스로 아테네를 떠나려고 한다면 당신은 낙타만큼이나 멍청한 사람이다. 나중에 아테네는 마케도니아의 공격을 받지만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었는데, 로마가 침입하고 기독교가 유입되면서 신전이 이교도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의 많은 신전은 점차 훼손되었고 17세기에 공격을 받아 폐허가 되었는데, 비록 많이 훼손되어서 볼 수 있는 것은 일부분이지만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여전히 감탄을 자아냅니다.